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56페이지부터죠. 법률 행위의 대리,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민법 총칙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총칙과 재산법으로서 물권, 채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가족법으로서 친족, 상속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 지금 총칙하고 있죠. 자, 총칙의 구성은 일단 통칙이라고 얘기하는 민법 제 1조와 민법 제 2조 정도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종류, 그렇죠. 민법은 이제 권리에 관한 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통칙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럼 이제 권리 이렇게 나누어서 권리의 주체를 했습니다. 그죠? 권리의 주체를 했고 권리의 객체까지 했고 권리의 변동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의 변동이 원인이 두 개입니다. 법률 행위가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권리 변동의 원인은 전부 법률 규정에 있다라고 해서 법률 규정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 행위하는 경우 이걸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당사자가 직접 법률 행위하지 못할 때 당사자가 직접 법률 행위하지 못할 때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직접 법률 행위하지 못할 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를 포기하고 그 모든 불이익을 다 감수하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률 행위를 하게 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 손해가 생기든 이익이 생기든 법률 효과를 모두 다 자기가 책임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법률행위 포기하고 불이익을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걸 법으로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률행위를 하게 하고 그 모든 효과, 이익이 됐든 불이익이 됐든 자기가 직접 책임지는 제도. 자, 이거를 지금 여기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요. 그래서 법률행위 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대리는 보니까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과 법률행위 하면 좋겠는데 직접 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률행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항상 여기서는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을 대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상대방이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 사람을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3자는 본인과 대리인 두 사람 관계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제3자죠. 그러니까 상대방이다 또는 제3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데 이 제3자는요. 또 이 두 사람이 법률행위하는 과정에서는 전득자가 또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얘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또 그냥 전득자, 한번 전달해서 취득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3자라고 얘기할 때 둘 사이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제3자로 보이는 것이고 둘이 법률행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또 제3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 사례 문제 같은 거 할 때 전득자 이런 말을 주면 조금 헷갈리게 하겠다. 너 제3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조금 헷갈리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갑을 병 정이다 뭐 그다음에 무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무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전득자 또는 제3자 이렇게 호칭으로 불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잠깐 보니까 1번의 의의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직접 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법률 관계는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 이 사람은 하루 종일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법률행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밥 먹고 뭐 이런 거, 자기 일용품 사고 이런 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고, 아니면 갑의 대리인으로서 갑을 위해서 하는 법률행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법률행위.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법률행위하고 갑을 위해서 하는 법률행위, 행위자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을 똑같은 건데 이 경우에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갑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해서 이 행위를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는 특별히 표시할 거 없어요. 지 이름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갑을 위한 행위다 라고 해서 이건 별도로 표시해야 되는데 나타내 준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이름을, 그 누구 이름을 나타내 주느냐, 명확히 누구를 위한 행위다 라고 해서 현명, 이게 좀 현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극존칭이죠. 너무 많이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냥 우리는 쉽게 이해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자고요? 이름을 나타내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자. 현명이 사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명이다라고 하는 건 이름을 표시하자, 누구 이름을 표시하자,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자. 그래서 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 중에서 본인을 위한 행위다라고 해서 이 행위는 특별히 내가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라 갑이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라고 해서 그 표시를 해놓자.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하는데 이 현명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린 여기서 가끔가다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표시하면 이게 가장 적절한 현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그 표시는 대리인이 모두 결정하고 표시까지 하지만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는 걸 말한다. 좀 어려운 얘기가 있죠. 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대리행위 할 때는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도 해야 되고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의사결정도 을이, 대리인이 하고 표시도 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생긴 법률 효과는 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을한테 네가 가서 나 대신 좀 팔아와라, 적절한 가격에 팔아와라 라고 해서 의뢰를 하니까 을이 가서 병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게 갑이 요구했던 가격은 3억 정도인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 3억이면 안 팔릴 것 같아요. 하지만 빨리 팔려면 우선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려면 2억 5천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하면 을이 2억 5천에 팔겠소.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이거는 3억이 아니라 3억 5천까지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3억 5천에 사실래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받든 3억 5천을 받든 이 금액은 다 물론 을이 받아서 갑에게 갖다 주는 거겠지만 갑에게 직접 귀속된다, 그 말의 의미는 중간에 3억 받아달라고 했다 그래서 5천만 원 떼내고 3억만 돌려주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직접 귀속된다의 의미는 갑이 와서 직접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고 모든 법률 효과가 갑에게 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싸게 팔았던 비싸게 팔았던 그 모든 가격이 2억 5천에 팔았어도 2억 5천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3억 5천 받았어도 3억 5천 다 갖다 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도 의사표시도 다 을이, 현장에서 을이 해요. 을이 하는데 이에 따른 법률 효과는 다 갑에게 직접 귀속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갑하고 을 사이에, 얘네 둘 사이에서는 갑이 을에게 나 대신 법률행위 좀 해라 라고 의뢰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리권을 수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리권.
그 둘 사이에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을과 병 사이의 법률행위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대리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과 대리행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리권이다 라고 하는 건 대리인이 그 두 번째 줄에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리행위다 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1번에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인데, 여기서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다 그런 뜻은 의사결정도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다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과는 대리행위를 한 대리인 자신이 아닌 본인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행위, 그 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 자신이 하는 행위와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는 갑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건 갑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한다? 현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현명. 본인을 위한 것이다. 거기서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만약에 현명하지 않았다 그럼 이걸 안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안 썼으면 지 이름만 썼다 그런 얘기죠. 지 이름만 썼으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일까요? 아니면 갑을 위한 행위일까요?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우리 법으로 정한 거예요.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즉 갑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을 자신의 이름만 쓴 행위는 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근데 통상적인 거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법률행위든 할 때 내 사인만 하지 남의 사인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하는 법률행위, 남의 부동산을 팔러 왔다, 남의 물건을 사러 왔다라고 한다면 남의 이름도 써줘야 된다. 그게 이제 본인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현명해 줘야 된다. 물론 현명 방식은 이게 분류식 행위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이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이다. 그러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제 항상 니은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명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이 된다. 그 말의 의미는, 자, 현명은 분류식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을 자신의 이름만 쓰면서 즉 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위임장을 보여줬다. 이게 이제 위임장 같은 거 제시했다.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게요. 법률행위 하면서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를 팔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대리인 자격으로 왔겠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무 얘기 없이 위임장을 제시한다. 그럼 지 거 팔러 왔는데 지가 자신한테 위임장을 써서 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위임장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현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대리, 그래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하나 그림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갑하고 병이 법률행위를 하는데 을에게 대리권이 수요가 됐어요. 그래서 가갖고 대리행위 하면 되는데, 을이 자기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친구가 하나가 있더라 라고 해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 너 가서 내 일 좀 해라가 아니라 너 가서 갑의 일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얘한테 다시 대리권을 수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의 대리권과 갑을 위한 대리권이죠. 을의 대리권이 갑을 위한 을의 대리권과, 을도 자기 일이 아니라 갑의 일을 여기다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을도 대리권이 있고 여기도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복대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대리가 아니라 중복됐다, 다시 대리권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대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A는 누구의 대리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을은 갑의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A는 을이 선임을 했지만 누구 일을 하는 거죠? 갑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갑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이 사람이 대리 행위할 때 이 행위를 굳이 구분한다면 앞에다가 복자 하나 써주면 되겠죠. 이 복대리 행위를 할 때 여기도 갑의 대리인 A가 왔습니다 라고 해서 A 이름을 직접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본인을 대리하는 거고, 그럼 이에 따른 법률 효과는요, A가 한 법률 효과도 모두 다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A하고 갑 사이에도 대리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머리가 아파요. 여기 지금 면이 삼면 관계죠. 삼면 관계다라고 해서 대리의 삼면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면이 세 개란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복대리도 면이 세 개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삼면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말 만들어내서 뭔가 조금 품이 있거나 뭔가 분위기 좀 좋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시험과는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끔가다 저런 용어가 나오니까 용어에 적응은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